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단연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취임 후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구금된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 내 반유대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결제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 3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2명의 홍역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주제는 단연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취임 후 이룩한 성과를 강조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무려 1시간 40분에 이르는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자신의 올해 국정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란 말로 연설의 포문을 연 대통령은 자신 취임 이후 미국의 모멘텀과 우리의 정신, 자긍심, 자신감이 돌아왔다라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이어 이민과 교육, 보건 등 국내 의제의 관세와 가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 통상 외교에 이르기까지 마가와 미국 우선주의란 기조를 재차 천명했습니다. 특히 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에 맞대응한다는 동해 보복의 원칙과 전기차, 반도체 등에 대한 전임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 폐지 예고가 이어졌습니다. 파나마 운하 운영권 주장과 그린란드를 향한 편입 러브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민을 향해 부유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야유가 터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설 초반에 민주당 소속 엘그린 하원 의원이 일어서서 항의하다 퇴장당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피켓을 연신 연단 쪽으로 흔들어 보였지만 연설은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을 무려 1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언급은 환경,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원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왔습니다.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부과 방침도 재확인했는데 관세 부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분야도 고려할 것으로 보여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일기 행정부 자신을 포함해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오랜 시간 연설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 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한미 FTA 체결로 양국 간 관세는 0%대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 화법이 한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후반부에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린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로 한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입니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0%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입니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또한 연도별 양호 계획에 따라 오랜 관세가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평균 최애국 대우 관세율을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언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트럼프가 말한 4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미국처럼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의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고 있는 연방 이민 당국이 중범죄 등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우선 대상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IC 단속에 의해 구금된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로 확인됐습니다. NBC 뉴스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범죄 기록이 없는 IC 신규 구금자 수는 1,800여 명으로 해당 기간 신규 구금자 4,422명의 41%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신규 구금된 불체자 약 절반이 범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IC 전체 구금자 수는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업무기록평가 정보센터가 2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IC 구금자 수는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43,759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체 구금자 가운데 52.1%에 해당하는 22,797명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상당수는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위법 기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C는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추방 재판이 필요 없는 신속 추방 대상자 약 800만 명을 우선 체포해 추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신속 추방 대상자 800만 명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와 일시 체류 허가를 받은 580만 명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130만 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체류 시한을 넘긴 지 2년이 안 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도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경세관 보호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3에서 2024 회계연도에 오버스테이한 한인은 3,62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유학생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대학 내 반유대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하고 발표된 행정명령은 보안 위협이 있는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증오 이념을 주장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29일엔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된 민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루된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시민 자유연맹은 대통령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랍계 미국인 차별금지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심지어 가자 출신 한 유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와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취소됐다며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대학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모든 학교 또는 대학교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자는 투옥되거나 영구적으로 출신 국가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미국 학생이라면 영구적으로 퇴학당하거나 그 범죄에 따라 체포될 것이다. 복면 착용은 안 된다고 썼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미입국 조직이 적발돼 일망타진됐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 작전의 결과가 미국 내 가장 위험한 미입국 조직 중 하나를 해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방검찰은 과테말라 출신 에두아르도 도밍고 레노우 마투리 지난달 27일 LA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체포돼 기소됐으며 그는 약 2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들어오게 한 미입국 조직의 우두머리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중간 관리자 2명도 함께 체포돼 기소됐고 연방 판사는 이들에 대해 보석 없이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중간 관리자에게는 수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과테말라에서 미국으로
2만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입국시켰는데 과테말라에서 현지 조직원들이 미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한 사람당 15,000에서 18,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조직과 연계해 애리조나주의 국경을 통해 이동시켰으며 미국에선 추가 요금을 받고 뉴욕, LA 등 미국 내 다양한 지역으로 수송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또 일부 미입국자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 위치한 은신처에 미입국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감금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수사가 옥죄어오자 국토안보부 소속 수사관과 가족들을 토막 방식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잔인성을 드러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맨해튼 혼잡 통행료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 스쿠터에 통행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차량 번호판 판독 오류로 잘못된 청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패스 결제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어제 맨해튼에서 혼잡 통행료가 시행된 후 부당하게 통행료가 청구된 사례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통행료가 부과되는 60스트리트 남단 구역을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나흘간 통행료가 부당 청구됐습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남성은 스쿠터로 웨스트 30스트릿에 있는 차고 주변만 다녔고 통행료가 부과되는 경계인 맨해탄 60스트릿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나흘 동안 총 18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NBC는 이 같은 통행료 부당 청구 문제를 MTA에 제기했고 결국 해당 남성의 스쿠터가 통행료가 부과된 나흘간 맨해탄 60스트릿 남단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통행료가 환불 조치됐습니다. MTA는 단순 오류란 입장을 밝혔을 뿐 부당 청구가 이뤄진 이유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SNS 등에는 로어 맨하탄으로 간 적이 없는데 여러 차례 통행료가 청구됐고 확인해보니 판독기 오류로 번호판 정보를 잘못 인식해 다른 사람에게 부과될 요금이 내게 청구됐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행료 징수 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지패스가 있음에도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잡 통행료는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고 해당 차량 정보가 등록된 이지패스에 통행료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지패스 어카운트에 차량 정보를 등록해놓지 않았을 경우 이지패스로 통행료가 결제되지 않고 우편으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통행료는 이지패스로 결제될 경우 9달러지만 우편으로 결제하면 13달러 50센트를 내야 합니다. 뉴저지 예비선거 사전투표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투표권을 강화하고 투표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년 동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22만여 명을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예비선거의 직접 조기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 예비선거가 아닌 예비선거의 직접 조기투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6일로 대통령 예비선거의 경우 조기투표 기간을 기존 5일에서 6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법은 즉시 발효돼 유권자들은 올해 6월 예정된 예비선거부터 연장된 조기투표 기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는 주지사와 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정당별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6월 10일, 본선거는 11월 4일 치러집니다. 뉴저지 부지사는 투표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모든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서 뉴저지 주민 약 120만 명이 직접 조기 투표를 통해 투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22만 4,653명의 유권자를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년 동안 연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비활성 유권자를 삭제하는 정기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뉴저지 선거 시스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 3명의 홍역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뉴욕시에서도 2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2월 말 현재 뉴욕시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사례는 2건으로 한 건은 올해 초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은 확진자의 나이, 지역, 예방접종 상태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사례는 총 14건으로 뉴욕주 전체 15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엔 단 한 건만 발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미 전역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사례는 총 164건이며 이 가운데 20%는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 145명은 텍사스에서 발생했으며 백신 미접종자인 어린이 환자 1명은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홍역으로 사망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홍역은 지난 2000년 미국에서 박멸이 선언됐지만 최근 몇 년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대개 10에서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초기엔 감기처럼 기침, 콧물, 결막염 증상을 보이고 이후엔 화씨 101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얼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부동산 443건의 매각 혹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무청은 어제 우린 정부 운영에 핵심적이지 않은 건물들과 시설들, 즉 비핵심 부동산들을 골라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무청은 비어있거나 사용 비율이 낮은 연방정부 공간에 납세자들의 돈이 더는 쓰이지 않도록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정비를 없애고 기관의 사명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 높은 업무 환경에 재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잠재적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4억 3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목록엔 FBI, 법무부, 적십자사, 노동부, 주택도시개발부, 인사관리처 등의 본부 청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매독에 감염된 미국 내 신규 환자 수는 20만 9,253명에 달했습니다. 약 11만 5천 명을 기록했던 2018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2년에도 미국의 연간 매독 감염자는 20만 7,255명이었는데 미국에서 신규 감염자가 연간 20만 명을 넘었던 것은 1950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선천적으로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도 2022년 3,700명을 넘으며 10년 새 11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인 중에서도 흑인들의 매독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내 흑인 인구와 신생아 비율은 각각 13%, 14%였으나 전체 매독 확진자 중 흑인의 비율은 32%나 됐습니다. 아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은 어제 맨해튼 소재 링컨센터 프레데릭 로즈홀에서 가진 2025년 신년 연설에서 주 7일 운영 공립도서관 확대, 소수기업 성장 지원, 근로가정 보육 서비스 확대 등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개했습니다. 아담스 시 의장은 특히 현재 시 전역에 21개뿐인 주 7일 운영하는 도서관을 31개로 현재보다 10개 더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0만 달러입니다. 시 의장실에 따르면 3월 현재 뉴욕 공립도서관 시스템 내 도서관은 모두 217개로 이 가운데 주 7일 문을 열고 있는 도서관은 브루클린 9개, 맨하탄,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8개, 퀸즈 4개 등 21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 공립도서관들은 뉴욕시로부터 매년 약 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윌리엄 플로이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등교하면서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젤리를 주변 학생들과 나눠 먹었으며 이를 섭취한 12명의 학생이 이상 증세를 호소해 이 중 1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젤리를 갖고 등교한 학생과 관련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선 지난 2022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및 THC 함유 제품 판매가 합법화되어 있으나 21세 미만에겐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가받지 않은 THC 함유 제품의 경우 기준치인 10mg 이상이 함유된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 불안, 공황,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55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다소 구름이 끼는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